지금 당장 하늘에서 1억 원이 툭 하고 떨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하시겠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남자는 몰빵이지 하면서 개별 주식에 몰빵? 아니면 안전하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다 다를 겁니다. 저는 S&P 500이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1억 원을 S&P 500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남았는데요. 이걸 한 번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했는데 하락이 거의 없는 상승장이었다면, 그것도 큰 상승장이었다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한 번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주가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 그거 역시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투자하느냐 나눠서 투자하느냐 상상만 해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실제로 열심히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목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립식 투자가 좋을지 거치식 투자가 좋을지 바로 알아보시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의 규모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5천만 원부터 모으라고들 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생각하면 너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한 주 가격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큰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한 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어서 1,000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저도 담배값 5,000원으로 매일 ETF를 사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순기능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투자에 대한 책들과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5천만 원 혹은 1억 원이나 되는 종잣돈을 먼저 마련한 뒤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 모으면서 자산을 증식시켜가는 게 더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알았죠. 그게 왜 더 현명한 투자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은 가격이 매일같이 움직이고 어느 때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단기간 주가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닷컴 버블 때는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말이죠.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게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본인은 주가 하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내 돈이 들어가고 주가가 10%만 빠져도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경제뉴스, 유튜브 등에서는 온갖 경제 지표를 가져와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데다가 댓글을 보면 다 전문가분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팩트만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조회수만을 위해서 다 팔고 현금 부유해라,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가 온다, 팔아라, 마이클 버리도 다 팔았다더라, 너도 팔아라 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투자해서 지금 1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0%,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하게 돼서 계좌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찍혀있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매월 1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은 5개월이면 복구할 수 있는 돈이기에 이 사람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버티다 보면 주가는 언젠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 시기에 경제뉴스, 유튜브 등에서는 온갖 경제 지표를 가져와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이러한 루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하락 시기가 와 경제뉴스, 유튜브 등에서 온갖 멘탈을 흔드는 행위들을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라면서 좋아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자산이 1000만원이 아닌 1억 원, 2억 원이 되더라도 돈이 적을 때부터 투자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굴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월 100만원씩 적금을 해서 1억 원을 모은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한다면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전은 아주 다르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주가가 10%만 빠져도 계좌에는 마이너스 100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어찌저찌 버틸 수 있다고 쳐도 주가가 50% 빠진다면 계좌에는 마이너스 5천만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루틴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 약 8년간 모은 돈의 절반이 날아가고 경제뉴스, 유튜브 등에서 멘탈을 이리저리 흔들어댄다면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투자 경험을 쌓고 매월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산 증식도 더 빠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더 현명한지 설명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자산을 불려나가는 완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제 시작이니 월급의 일정 부분을 S&P 500에 열심히 투자를 하기만 하면 수천억 원의 자산가는 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투자는 위험한 것 같고 주변에서 일단 돈부터 모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은행 예적금으로 저축만 해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나눠서 투자할지 아니면 돈을 한 번에 투자할지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각 투자 방법들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돈을 나눠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식을 사게 되고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산 가격의 평균 가격, 즉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400달러씩 투자할 수 있고 조금 극단적으로 주식 가격이 400달러였다가 이제 200달러로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400달러일 때도 투자했고 200달러일 때도 투자를 했으니 제가 주식을 산 평균 가격은 300달러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400달러일 때는 주식을 한 주밖에 사지 못했지만 200달러일 때는 주식을 두 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는 약 266달러가 되겠네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었기에 평균 단가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계좌는 당연하게도 주식이 상승했을 때는 더 많이 오르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덜 빠지게 될 겁니다. 추가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건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적용이 됩니다. 달러는 위기 상황에서 웬만한 안전자산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계좌를 지켜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7분 2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환율은 주식시장에 위기가 오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환율의 평균 단가가 낮은 사람은 환율의 평균 단가가 높은 사람보다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더 높이 상승하여 계좌를 더 잘 방어해줄 수 있죠. 적립식 투자자는 주식의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평균 환율도 낮아지니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으로 투자 경험도 쌓아 장기 투자를 해나가기 위한 멘탈을 키울 수도 있죠.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주식에 100%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은 최대로 높이면서 단기적인 손실은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엔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년간 S&P 500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10% 이상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주가를 회복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주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이러한 상승장에 완벽히 올라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에는 장점이 됩니다. 거치식 투자의 장점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니 이제 거치식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13년 동안 계좌 수익률이 0%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믿으실 수 있으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은 2000년 3월에 고점을 찍고 2002년 10월까지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약 50% 하락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에 잠깐 회복을 했다가 2009년 3월까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약 6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3월에 회복을 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 3월에 투자한 사람은 13년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계좌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추가로 투자하고 2년 반 동안 자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걸 감당해야 했죠. 2013년에 투자한 사람은 2000년에 투자한 사람보다 13년이나 늦게 투자했는데도 수익률이 같네요. 물론 중간중간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조금은 차이가 났긴 했을 겁니다. 이건 과거일 뿐이고 과거는 지금과 다르니 예시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시기는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가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통을 주고받은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2022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2022년 10월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 25%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2000년대처럼 13년간 횡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고 주가가 회복해서 쭉 상승한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일어날 경우 거치식 투자자에게는 타격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약간의 이득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오거나 횡보장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죠. 거치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마 안 돼서 주가가 폭락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횡보한다면 앞에서 보셨듯이 13년 동안 계좌 수익률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중 유리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치식 투자의 위험을 감당하기보다는 적립식 투자를 해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적립식 투자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잡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 5년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락 시기에는 2020년 2월에 최고점을 찍고 1개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7년 10월에 최고점을 찍고 1년 5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2000년 3월에 최고점을 찍고 2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는 1987년 8월에 최고점을 찍고 3개월이 지난 1987년 11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더 멀리 가서 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1929년 8월에 최고점을 찍고 3년이 지난 1932년 7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7년 3월의 최고점은 5년 2개월이 지난 1942년 4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주가가 높은 곳에서 샀다면 낮은 곳에서도 사야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집니다. 최근 25년 동안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도달한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이기에 최소한 2년 6개월에 걸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지 거치식으로 투자를 할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대로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요약: 첫 번째, 목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최소한 2년 6개월에 걸쳐 투자를 해야 주식과 환율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두 번째, 미라클 머니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투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100%의 비중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은 최대로 높이고 단기적인 손실은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